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화장품학 들어가실 건데요. 뭐 그렇게 길진 않는데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평균적으로 8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화장품의 기초. 화장품학은 일단은 미용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좀 파악하고서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고요.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피부, 모발, 치아, 손톱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정, 보습,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향기를 내거나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도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갈라치셔야 될 게 의약품은 아니에요. 의약품이랑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목적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요, 일단 첫 번째 청결 유지. 피부, 모발, 치아 등을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미화, 미적 요인. 용모를 아름답게 하고 매력적으로 변환시키는 효과를 위해 사용을 하고요. 메이크업이나 색조 화장품, 그리고 외모를 보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화장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및 모발 보호. 자외선 차단, 보습, 영양 공급을 통해 피부의 모발을 보호,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들 포함되고요. 그리고 피부 및 모발 관리, 노화, 피부 문제 등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주름 개선, 미백, 탈모 방지 등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향기 제공, 향수, 탈취제 등을 통해 개인의 매력적인 향기를 연출하는 것들도 화장품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화장품의 4대 요건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 사용성 이 4가지가 있어요. 안전성은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성이고요. 유효성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표방하는 기능과 효과를 실제로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유효성이고요. 안정성은 성분이 변질되거나 분리되거나 변색 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유통기한 내에 품질이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사용성. 화장품 사용 목적, 피부 타입, 연령에 적합해야 되고요.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사항에 알맞게 부합되어야 한다가 사용성이에요. 화장품 기재사항에는 화장품의 명칭,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모든 화장품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견본품에도 위에 5가지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품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그리고 내용물, 용량 또는 증량,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사용주 주의사항, 그리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화장품 제조 볼게요. 제조할 때 뭘로 제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셔야 돼요. 자, 화장품 원료 먼저 보겠습니다. 수성원료가 있고요. 수성원료에는 일단 정제수, 물이죠. 화장품의 주요 용매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고요. 화장품의 점도, 유동성, 안정성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에탄올. 화장품에 사용되는 주요 용매 및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 냉감을 주고요. 수렴 효과를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향균, 향진균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의 보존성을 높여주는 게 에탄올이에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유성원료. 자, 일단 오일류가 들어가요. 오일류가. 천연 오일이 있고 합성 오일로 나눠지는데 천연 오일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오일이 들어갑니다. 식물성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이고요. 올리브, 아르간, 호박, 코코넛, 아보카도 오일 등 그런 식물 등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동물성 오일은 동물성 지방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피부 보호랑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라울린, 밀크 지방, 어유 등에서 추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물성 오일은 지하 자원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이고요. 피부 보호와 유연성 증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오일은 화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인공 오일이에요. 천연 오일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요. 실리콘 오일, 에스테르 오일, 파라펜 오일 등이 합성 오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원료 중에 왁스가 있는데요. 왁스는 이제 오일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높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카나우바 왁스, 브라질 카나우바 야자수에서 추출한 왁스고요. 정도가 높고요. 용점이 높아 경화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 보호와 유분 조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칸델리나 왁스는
멕시코에 있는 칸델리나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거예요. 카나우바 왁스랑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화, 피부 보호, 유분 조절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코코아 버터, 코코아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고요. 피부에서 윤기와 보습감을 주고 유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성 왁스는 일단 라놀린, 얘는 뭐냐면 양털에서 추출한 천연 왁스예요. 그래서 피부 유사성이 높아 보습, 유연성 향상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유화제나 보습제, 피부 보호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랍, 꿀벌이 만드는 천연 왁스인데요. 경도가 높고 용점이 높아 고체 상태로 사용이 되고요. 유화, 피부 보호, 유분 조절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원료 중에 합성원료,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에스테르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에멀전 활성화 및 유화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고급 알코올은 질감을 개선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종류들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어떤 특징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일단 화장품을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성 성분에 기름을 녹이던가 기름 성분에 물을 녹이던가 이런 도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 이온성, 비이온성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성은 일단 양이온 전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극이 강합니다. 그리고 살균, 소독 효과가 매우 좋고요. 종류는 린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등이 사용이 되고요. 음이온성은 강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고요. 거품 형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샴푸나 세안제 등이 사용이 되고요. 양쪽 이온성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균 그러니까 좀 약해요. 그래서 피부에 좀 자극이 적어요. 자극이 적고 세정력은 음이온성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는 유아용 제품이나 민감성 피부용 제품들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일단 전하가 없고요. 자극이 매우 적어요. 유화 작용할 때 쓰는 게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화장품이나 세정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극의 세기는 양, 양쪽 비 순서로 위쪽으로 갈수록 강해지고요. 그리고 세정력은 일단 음이온이 제일 세정력이 높아요.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양이온, 그 다음 비이온성으로 세정력이 약해집니다. 이 순서는 두 개는 구분해서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습제에는 천연 보습인자가 들어가는데요. NMF라고 보통 하고요. Natural Moisturizing Factor. 천연 보습인자예요. 그냥 그 뜻이고요. 일단 40%를 차지하는 아미노산이 있고 젖산, 요소, 그리고 기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중합체, 히알루론산이나 종류가 되게 많죠? 일단 보통 저는 히알루론산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히알루론산이 고분자 중합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폴리올 포함되어 있는데 글리세린이나 뭐 솔비톨, 자일리톨 뭐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폴리올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천연분습인자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화장품에 포함되는 게 방부제. 화장품 내에 미생물의 오염, 증식을 방지하여 제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애들이 방부제고요. 미생물에 의한 변질, 부패, 악취 발생 등을 막아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부제의 종류는 파라벤 애들,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펜파나벨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소티아졸리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알코올, 벤질 알코올이나 페녹시에탄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종류까지는 그냥 귀에 듣고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색소가 들어갑니다. 염료, 안료가 들어가는데 염료는 일단 화학적으로 합성된 유기색소를 뜻하고요. 수용성이 높아 화장품에 쉽게 용해되어 착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안료는 뭐냐면 화학 또는 천연물질로 이루어진 불용성 입자예요. 화장품의 균일하게 분산되어 착색의 효과를 나타내고요. 산화티타늄, 산화철, 카본 블랙 등이 대표적인 안료에 포함됩니다. 무기안료는 광물이나 금속, 화합물로 이루어진 안료고요. 산화티타늄은 백색에, 산화철은 적색이나 황색, 갈색에, 산화크롬은 녹색 계열에, 산화코발트는 청색 계열에 사용이 됩니다. 유기안료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안료고요. 발색력이 강하고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합니다. 천연색소에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를 사용을 하고요.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안토시아닌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연에서 유래돼서 안정성이 높지만 착색력은 좀 낮은 편이에요. 레이크, 수용성 염료에 금속 염을 결합해서 만든 착색제고요. 안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염료의 선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루미늄, 칼슘 이런 금속들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폴리머가 들어있어요. 폴리머는 분자가 크고 여러 개의 다량체로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점도 조절, 유화 안정화, 필름 형성, 감촉 개선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화방지제가 또 들어있는데요. 화장품 내 성분 산화를 억제해서 제품의 안정성과 보존성을 높이고요. 피부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보호 효과를 주고요. 화장품의 변색,
변질, 냄새 발생 등을 방지해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산화 방지제입니다. 그리고 금속 이온 봉쇄제, 화장품에 포함된 철, 구리 등이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금속 이온이 산화 촉진제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장품의 변질, 변색, 냄새 발생 등을 방지해서 제품의 안정성도 향상시켜주고요. 그리고 금속 이온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게 금속 이온 봉쇄제예요. 그리고 향료가 또 들어가죠. 아무 냄새 없으면 또 기분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향기를 줘서 사용감이나 기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향료고요. 제품의 개성이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기타 주요한 성분들, 효과를 내는 성분들인데 아하는 과일산, 젖산 등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 히드록신산이고요. 각질 제거나 피부 재생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시틴은 대두나 달걀 등에서 추출된 지용성 성분이고요. 피부 장벽 강화, 보습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알부틴은 베어베리 추출물에서 유래된 미백 성분이고요. 멜라닌 생성 억제를 통해서 미백 효과를 주고요. 아줄렌은 캐모마일에서 추출된 성분이고요. 피부 진정,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민감성 피부에 사용이 됩니다. 솔비톨, 당 알코올의 일종이고요. 보습 및 점도 조절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 성분이라서 피부의 자극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콜라겐, 피부 구조 단백질, 우리가 진피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죠. 탄력 증진에 기여를 하고요. 고분자와 저분자 콜라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티놀산, 비타민 A 유도체고요. 주름 개선 등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레티닐, 팔미테이트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 기술 볼게요. 제조 기술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가용화, 유화, 분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거 자주 나오는 거라서 좀 보셔야 되는데 가용화는 물에 녹지 않는 유성 성분을 물에 녹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수용성 화장품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계면활성제나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유성분을 물에 녹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들은 크림, 로션, 에센스, 세럼 등이 수용성 제형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크림도 크림 나눔인 게 가용화 제품으로 만든 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화 제품으로 만든 크림이 있어요. 좀 묽다 싶으면 가용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화,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성질을 지닌 액체를 균일한 상태로 만드는 기술이고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단 OW형, 오일 인 워터, 물에다가 오일을 섞어 놓은 거예요. 기름 성분이 물 속에 미세한 입자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자, 수용성 제형인 크림, 로션, 에센스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피부에 보습감과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WO형, 워터 인 오일이야. 뒤에 거 오일에다가 수용성 성분들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 성분이 기름 속에 미세한 방울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유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일, 바, 스틱 등 지용성 제형에 적용이 되고요. 피부의 유분감과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WOW형, 워터 인 오일 인 워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 속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 물이 분산되어 있는 방식. 그래서 3중 유화 방식이고요. 수분과 유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보습과 유분감을 줍니다. 그리고 OWO형, 오일 인 워터 인 오일. 기름 속에 물을 분산하고 그 안에 또 기름을 분산된 3중 유화 방식이에요. 유분감과 보습 효과가 높고요. 친유성 유화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분산 방식은 물이나 오일에다가 고체 입자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고르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타객 분산이랑 콜로이드 분산 두 가지가 있는데 현타객은 고체 입자가 액체 상태에 분산된 형태예요. 그래서 색상 표현하거나 피부 표현하거나 흡수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등이 있고요. 파우더나 선크림, 마스크팩,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에 사용이 됩니다. 콜로이드 분산은 미세한 입자를 균일하게 그냥 분산시켜 놓은 상태고요. 에센스나 세럼, 토너 등에 포함됩니다. 자, 화장품 종류 볼게요. 종류는 아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종류가 어떻게 쓴다는 거의 아실 거라서 얘도 그냥 간단하게 귀로 들으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로 알고 넘어가시는 용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장품의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법적 분류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구분을 하고요.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 외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에 따라서 피부, 두발, 손톱, 입술 등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페이스 메이크업, 바디 케어, 헤어 케어, 네일 케어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색조 화장품, 시술하는 마사지 크림이나 팩 등의 이런 시술 화장품 등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기초 화장품에는 피부 세정, 보습, 정돈, 보호, 닦거나 스킨 로션 정도?
가지가 기초 화장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 종류에 클렌징 제품, 토너, 로션 제품, 에센스, 세럼 제품, 크림, 로션 제품, 아이크림 제품, 마스크팩 제품, 이렇게 기초 화장품은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종류에는 이건 나오다 안 나오다는 문제긴 한데, 일단 필 오프 타입, 마스크팩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천천히 벗겨내며 제거하는 거를 필 오프 타입이라고 하고요. 워시 오프 타입은 마스크팩을 오래 붙이고 미온수로 천천히 씻어서 딱 씻어내야 되는 제품을 워시 오프 타입이라고 해요. 티슈 오프 타입은 사용 후 티슈로 닦아내는 거. 시트 타입은 보통 이제 영 이런 데 가시면 파는 게 시트 타입이죠. 그래서 시트가 적셔져 있고 그걸 붙였다가 시트 자체를 떼는 거. 패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붙이는 제품을 패치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나 코나 이마 이런 특정 부분에 붙이는 거. 부위별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게 패치 타입의 마스크팩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학적 근거가 일단 필요하고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충분한 그 기능을 입증을 받아야지만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우리가 화장품에 달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기능성 화장품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름 개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주름 개선이고요. 주 성분은 레티놀,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등의 성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 기능, 기미, 잡티 등을 개선하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드, 멜라닌 생성 억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외선 차단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적 차단이나 물리적 차단이 가능한 제품. 태닝은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차단제 성분은 같은데 태닝도 이제 자외선 차단제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이 되고요. 코코넛 오일, 아르간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등의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되어서 태닝 효과도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걸 태닝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은 피부 보정, 피부 톤업, 눈매 강조, 입술 강조, 얼굴 윤곽 수정 등등의 연출들을 할 수 있는 걸 색조 화장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색조 화장품의 종류는 베이스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치크 메이크업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 결점을 가리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리하는 거. 색조 메이크업은 눈매를 강조하고 또렷하게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립 메이크업은 입술의 색감을 돋보이고 입술 모양을 강조하는 역할. 그리고 치크 메이크업은 얼굴 윤곽을 연출하고 생기를 부여하는 거. 블러셔나 하이라이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죠. 바디 화장품에는 보습 기능, 그리고 피부 진정, 피부 관리, 향기, 피부 미백 기능 등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바디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바디 화장품의 종류로는 바디 로션, 바디 크림, 바디 오일, 바디 스크럽, 바디 마사지, 바디 크림, 바디 젤, 바디 미스트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화장품은 모발에 보습을 하거나 영양분을 주거나 모발 손상 케어를 하거나 모발 스타일링을 하거나 모발 볼륨 및 윤기 연출을 하거나 두피 관리를 하는 모든 화장품이 모발 화장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종류는 샴푸, 린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헤어 스프레이, 헤어 로션, 토닉 같은 것도 모발 화장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일 화장품은 이제 네일 보습, 영양 강화, 손상 케어, 네일의 미백, 네일의 색상 연출, 네일 큐티클 관리하는 모든 제품들, 그리고 네일 건조 및 네일을 고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네일 화장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일 화장품의 종류는 네일 에나멜, 그리고 컬러, 그러니까 폴리시죠. 폴리시. 네일 베이스 코트, 탑 코트, 네일 큐티클 오일, 그리고 크림, 네일 강화제, 네일 하드너, 네일 리무버, 네일 클렌저 등등, 그리고 젤, 폴리시 포함,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모든 제품 포함. 다 네일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향 화장품은 향기를 부여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채취나 냄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향기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방향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방향 화장품의 종류는 일단 퍼퓸은 부향률이 15% 이상 되는 거고요. 지속시간이 6에서 8시간까지 갑니다. 일단 퍼퓸류가 제일 비싸요. 근데 그 밑에가 오드 퍼퓸. 오드 퍼퓸은 부향률이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지속시간은 4에서 6시간. 그리고 퍼퓸보다는 조금 더 향기가 낮다. 오드 투알렛. 부향률은 5에서 10% 정도 되고요. 지속시간은 3, 4시간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오드 콜론이요. 오드 코롱이라고 하고요. 부향률은 2에서 5%, 지속시간은 1~2시간 정도. 그리고 샤워 코롱. 부향률은 0.5에서 2%, 지속시간은 1시간 미만. 그래서 향기의 지속력은 낮지만 편하게 뿌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향률에 따라서 가격도 정해지고, 부향률도 정해지고, 지속시간도 정해진다.
그래서 이 순서는 알아두셔야 된다. 향수, 오데 퍼퓸, 오데 코알렛, 오데 코롱, 샤워 코롱.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오일도 알고 갈게요. 오일은 아로마 오일이랑 캐리어 오일 두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캐리어 오일은 내 몸에 이렇게 얘네들을 가지고 끌어가주는 캐리어, 운반 오일이에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아로마 오일을 희석해서 같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아로마 오일은 효과를 주는 오일들이고요. 식물들, 꽃, 잎, 줄기 등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입니다. 효과만 잠깐 보시면, 일단은 레몬 오일은 향균, 소독, 피부 청결, 여드름, 피부 밝기 톤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캐모마일 오일은 피부 진정, 항우울, 민감성 피부 트러블 개선, 라벤더 오일은 진정, 수면 개선, 항우울 효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솔,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근육통이나 관절 이런 이제 완화 효과를 조금 줄 수 있고요. 타임 오일도 향균이나 항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티트리, 향균, 항염,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 개선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은 간단하게 알고 그래도 가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학은 이렇게 이제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 그리고 화장품에 어떤 효과를 하는지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크게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귀에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와, 그렇군. 역시 그랬어.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용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 제가 그냥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문제 나올 때 잘 푸시고, 원래 알던 거니까 잘 푸시고, 화장품학은 웬만하면 다 맞춰주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 거고요. 또 시험 바로 보러 가시는 분들은 시험 잘 보시고, 화장품학 꼭 다 맞추세요. 필기 한 번 보면 2년 동안 안 보셔도 돼요. 그 안에 이제 실기 합격하시면 되는 거고요. 필기는 네, 여러분들 빨리빨리 합격을 하시고, 실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